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사업비가 유치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대회가 끝나면 남는 게 없는 운영비입니다. 5.18의 진실을 추적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미국이 신군부의 왜곡 정보에 기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과정을 보도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통영정천에 유독 화학물질을 몰래 버려 물고기 수천 마리를 폐사시킨 하남산단 업체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사업비가 유치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늘면서 광주시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나 살펴봤더니 운영비가 600억 원 가까이 폭증했는데 이건 대회가 끝나면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승인을 받은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사업비는 1,697억 원. 대회를 유치할 당시의 사업비 635억 원에 비하면 5년 사이에 1,062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선수단 항공료와 숙식비 지원, 홍보 마케팅과 문화행사 비용 등 운영비가 6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운영비는 쓰고 나면 그뿐 유산으로 남길 것도 없는 비용입니다. 하이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경기장 등도 대회가 끝나면 철거해야 하는 일회용 시설입니다. 유대회 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대회라던 유치 당시의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의도적인 사업 축소였는지 유치하고 보자는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 결과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의 요구를 수용하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최도시 의무 비용과 필수 경비 등 국제수영연맹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윤장현 시장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총 사업비 가운데 광주시가 충당할 비용은 1,215억 원. 경비 절감이든 마케팅을 통해서든 이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고스란히 광주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곡성과 화순 등 전남 7개 시군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시거리가 평소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낮이 되면서 안개는 모두 거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는데요. 모레부터 다시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낮 동안에는 장시간 외출을 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5.9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 12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7도, 담양과 화순 2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28도, 구례가 29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의) 진실을 추적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미국이 신군부가 왜곡한 5.18 정보에 기대 광주 시민이 아닌 전두환 씨를 선택하게 된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철저히 고립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김민정 기자입니다. 계엄 상태였던 1980년 5월 19일. 미국의 컨트리팀은 전두환 씨와 계엄 사령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때 군수뇌부는 광주에 대한 편향된 정보로 미국을 설득합니다. 이때뿐 아니라 전두환 씨가 실권을 잡고부터 배시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브루스터 당시 CIA 한국 지국장 등을 통해 그와 긴밀히 접촉해온 미국. 미국이 광주 시민이 아닌 전두환 씨를 쉽사리 선택한 건 왜곡된 정보 탓도 컸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when I was in the Defense Department, all the messages back and forth to Chun Doo-hwan went through Vesey. We set up a special channel from the Defense Department through Vesey to Chun Doo-hwan.
광주 상황을 방관했다는 비난에서 온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만일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It had morphed into a bigger thing, we would have been much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it. But fortunately, it didn't. 신군부로부터 받은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던 백악관은 결국 군의 광주 재진입을 묵인하기에 이릅니다. And in my opinion, this decision was the worst mistake the United States ever made in Korea after 1953. 신군부의 왜곡된 정보전, 그리고 자국 안보에만 매몰됐던 미국의 결정 탓에 당시 광주는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툭툭 던진 말들이 결국은 광주 시민들한테는 죽음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때 중단 위기까지 겪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영화 제작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영화 제작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스토리 펀딩 방식으로 영화 제작을 재개한 이후 7천만 원이 모금됐고 5.18 37주년 주간에만 2,400만 원이 추가로 모였습니다. 제작사는 촬영이 9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번 주말 화순 능주에서 영화의 핵심 내용인 대규모 시위 장면을 촬영할 예정이라며 이미 200여 명이 엑스트라 참여를 신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유해는 일반인 미수습자 이영숙 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유해가 수습됐던 3층 선미객실에서 발견된 옷에서 이영숙 씨의 신분증이 나옴에 따라 해당 유해는 이 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해가 발견된 3층 객실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작업 중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 9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에 라이트를 끈 채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불법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보고 고의 사고를 내는 겁니다. 22살 이모 씨 등 보험 사기 일당 4명은 이 사고로 보험금 4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던 이들은 과실 비율 등 변수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와 가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보험 사기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에 친구와 지인 등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험 사기 행각에 가담했습니다. 동호회 같은 데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보험 사기를 한번 하고 나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서로 간에 연락을 해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모두 3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보험금이 늦게 나올 경우에는 고객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보험사에 협박성 민원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지금 몇 장을, 나 지금 사과하지 오늘 몇번 연락했어요. 경찰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조직폭력배 36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은 풍영정천에 유독 화학물질을 몰래 버린 혐의로 하남 산단 입주업체 직원 38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풍영정천에 폐계면 활성제 300리터를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하천이 오염되면서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수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1년에 1000건 안팎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지난 2015년에는 1033건, 작년에는 102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1000건 안팎씩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하다며 사고를 줄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성의 한 영농조합에서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영농조합 창고에서 인부 53살 김모 씨가 얼굴 등에 멍자국이 있는 채로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 60살 임모 씨와 전날 말다툼을 하고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임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을 장려하는 이른바 광주형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년 교통수당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종천 광주시 청년정책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형 청년정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광주형 청년수당 첫 번째 사업이 청년 드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경험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주 25시간 이내에 일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그게 참여한 청년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수당은 구직활동이라든가 학원비라든가 면접비 이런 것들로 하게 됐습니다. 제1기 드림팀 140여 명이 지난 5월부터 현장에 투입해 있고요. 하반기에는 제2기 드림팀 250여 명을 선정해서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도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구직 청년들에게 교통비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이 지원 내용과 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광주형 청년수당 두 번째가 교통카드 발급 사업입니다.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는데요. 월 6만 원씩 5개월 동안 900여 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비 이름도 청년답게 당당하게라는 뜻을 담아서 청년당당 교통카드로 정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 청년 드립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안내를 상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서울시와 성남시가 먼저 청년수당 정책을 펴왔고 지급해 왔습니다. 광주시가 이 두 도시와의 다른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서울의 청년수당 그리고 성남의 청년배당인데요. 두 청년수당 역시 일 경험과 근로에 참여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하고 사실 많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일 경험을 통해서 급여도 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드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교통카드 발급 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세 번째 청년의 부채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 주거복지 문제 등 우리 광주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저희 시가 이런 응급수요라는 정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근본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긴급 수혈 정책으로 우리 공공 부분에서 다양한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청년수당 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지는 서남의 섬 해안과 갯벌에서 나는 대표적인 수산물입니다. 그런데 낙지는 문어와는 달리 말려서 먹는 일이 드물고 반대로 문어를 날것으로 즐기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 어민들이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전통 낙지잡이입니다. 낙지가 숨쉬는 구멍을 발견하고 삽으로 파서 숨은 낙지를 잡는 겁니다. 더운 여름에는 낙지가 갯벌 깊이 숨어들어 잡기 힘들지만 봄에는 7, 80cm, 가을에는 팔을 넣는 깊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운 쪽으로 파들어가는 낙지가 있어요. 이쪽은 안 고운 쪽은 쓰레기장이고, 그래갖고 좋은 쪽으로 들어가요. 낙지가 흔하고 팔로도 마땅하지 않던 예전에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제사상에 낙지포, 즉 말린 낙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 낙지를 즐겨 찾고 가격 또한 좋은 요즘에는 판매용으로 굳이 번거로운 말림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9,000원, 10,000원 그렇게 도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걸로 소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로는 그렇게 몸속에 먹물이 있어 그를 아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그럴 문자가 붙었다는 문어는 다릅니다. 교합 총서와 동의보감에 언급될 만큼 이해부터 다양한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 문어는 날것채로 먹는 일이 드뭅니다. 살이 질긴 데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흠이어서 날로 먹는 것보다도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힌 숙회나 말린 포로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낙지포나 날것 형태의 문어회를 찾아보기 힘든 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입맛과 선호도를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김광욱 책임연구위원은 아시아문화원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 업체의 수주율과 금액이 낮다며 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연간 발주액 230억 원 중 광주 전남 업체의 수주율은 공개 입찰의 경우 42%, 수의 계약은 22%였고 건당 평균 금액은 타 지역 업체보다 적었다며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주율과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예술고 이전을 위한 예산이 광주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전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광주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광주예고 이전 부지 매입 계약금 35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전 대상지인 옛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보다 높게 책정돼 심의를 보류했었지만 계약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공 밀어내면서 타구를 좌중간에 떨굽니다. 펜스까지 가는 것을 끌었는데 볼을 한번 떨어뜨리면서 서동욱 2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9번 타자의 최영우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시즌 첫 홈런 김선빈. 몸쪽 공 잡아당기면서 왼쪽 장타성 코스에 떨어집니다. 최영우의 위치, 최영우가 3루까지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우측 안타 3루주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민식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원앤원의 3구째를 밀어내면서 이번에 우측 안타 서동욱 코인 6구 몸쪽 공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떠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점수는 7대0. 기아 타이거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기 초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안치홍의 타구 우중간 높은 폼을 쏜 장민석 뜁니다. 못 미칩니다. 우중간 떨어집니다. 김호령이 열심히 달려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안치홍의 적시타 8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스가 30승에 선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여수 광양 지역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지역에 광양만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에 공장과 발전소 규제 강화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석탄 발전 규모를 줄이고
공장 시설의 배출 비중과 배출 부가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도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양만권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높고 배출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광양만권을 포함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총량제 적용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윤곽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함께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원인 추적 연구를 추진합니다. 연구원은 광주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소재업체가 배출한 폐수와 영산강 본류 수질, 퇴적물을 집중 조사해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영산강 수계 오염 원인 추적법을 만들 계획입니다. 깔끔하고 감정이 절제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서예가 보림 김귀채 작가가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임소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본인의 8순을 기념해 연 이번 전시에서 김귀채 작가는 호남가 해설과 고봉 기대승의 시 등을 담은 65점의 서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정적인 색채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49점의 수목 담채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